5월 1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가 이제 5일째입니다. 그런데 한 500일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북한이 어제 일요일 새벽 5시 10분에 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국에서는 1대1로라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수십 국가를 정상을 불러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과거 중화 제국주의로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먼 서역과도 교류하던 그 시절의 힘을 다시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줄을 세우는 그런 행사를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당에 행사 첫날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렸습니다. 우리 첫 대표로 이 중국을 방문 중인 박병석 의원은 북한 관계자와 아마 미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측은 이것은 ICBM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00km를 날아갔고 미국의 어떤 영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미 지역을 이 타켓으로 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과소평가했고, 그 배경에는 한국 너들의 문제니까 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이런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북한이 이동식 무한궤도 발사 차량을 통해서 컴컴한 밤중에 지하 벙커에서 이동식 무한궤도 차량을 끄집어내어서 그 차량이 탄도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는 아직도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 무수단이나 북극성이 2호하고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형태의 IRBM, 즉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지하 벙커에서 나온 차량이 단 10분 만에 수직으로 이렇게 발사대를 기립을 했고, 그러니까 이 차량 위에 있는 이동식 차량 위에 있는 이렇게 발사대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 발사대로부터 이렇게 이 북한의 발사 통제소와 주고받는, 평양과 주고받는 이런 어떤 교신도 아마 즉시 이 미군이나 한국군에 포착도 됐고 레이더나 인공위성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시 27분에 미사일이 이렇게 하늘로 쏟았고요. 그 다음에 500km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즉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화염을 품으면서 날아가다가 우주에서 1분 뒤에 미사일이 고도를 더 높이자 이제 한국에 지금 있는 그린 이 파인 조기 경보 레이더가 가동이 되어서 미사일의 항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 30분 뒤에 러시아 측에 가까운 일본 북해도에 가까운 이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700km를 날아간 다음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쏘았던 수직 발사, 즉 이 고공을 향해서 직각으로 쐈던 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지난해 6월에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이 1413km를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킬로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우주죠. 우주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쐈던 무수단보다 600km 더 높게 날아갔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각 발사, 수직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사일의 종류를 KN-17 신형 지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결론을 지금 한미 당국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미국이 이것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ICBM이 아니라고 한 말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자, 북한이 지난달에 3번에 걸쳐 발사했지만은 공중 폭발로 성공하지 못한 이 미사일이 4번 발사 끝에 성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고각 발사, 수직 발사를 하지 않고 45도 각도로 정상 발사를 했다면 거리가 얼마나 날아갈 것인가? 5,000km에 이를 거라고 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수단이나 북극성 2호라고 불리는 KN-15보다도 크게 이렇게 사거리가 능가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동해상에 가까운 함경북도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 알래스카까지도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본토 대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 ICBM은 최소 사거리가 5,500km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5,500km를 넘어가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쏘는 탄도미사일은 5,500km 정도를 이렇게 ICBM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ICBM에 근접하는 신형 IRBM을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미 당국은 태평양 사령부는 이 미사일의 비행 궤도가 ICBM하고 다르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어떤 이 미사일 기술을 폄하함으로써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군 당국자는 북한이 SLBM에서부터 축적한 신형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을 더 발전시켜서 새 미사일 엔진을 개발한 걸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 쏘아 올린 KN-17의 미사일의 엔진을 향후에 북한이 신형 ICBM에 달아가지고 일단 추진체로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북한이 KN-17을 추가 발사한 뒤 이를 ICBM에 장착해서 기습 발사함으로써 이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더욱더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날 북한이 일부러 평안 북도에서 쏘아서 이 일본 영해의 미사일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 이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거리를 일부러 줄인 것은 지금 한측으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주변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또 멀리 가게 되면 미국 측이 혹시 요격해서 망신을 당할까봐 그것을 회피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000km 이상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빠른 속도로 낙하할 때는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사드 체계에서는 요격이 가능한데 패트리엇 체제에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데 사드 체제에서도 고각 발사의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한미 당국이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 성공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자신들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 주장으로, 즉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한 고각 발사했다. 자,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2111.5km까지
상승 비용에서 거리가 787km,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써 북한이 새롭게 설정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 체계,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 등 모든 기술적 특성들이 완전히 확정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로켓 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 조건에서 재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문샤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그것으로 이번에 이 핵 미사일 위기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 육자회담 같은 다자기구에도 나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직접 대화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도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인정한 채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거나 더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을 발사를, ICBM을 발사를 하는 것을 중단하는 단계에서 한마디로 주변 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자.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틀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목표는 핵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즉 어차피 협상 이렇게 국면으로 급격하게 5월 9일 문재인 당선 이후로 가는 마당에 북한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한테 뭐 끌려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뭐 조건이 맞으면 협상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한마디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한테도 되고 북한이 하는 말이죠. 아니 너네들이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자꾸 협상을 붙인다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끌려가면서 협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이 4월 달에는 선제 타격을 4월 15일 태양절이나 4월 25일 뭐 인민군 창설 기념일 이런 날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군사적 타격까지도 하겠다 하니까 잠잠하게 있다가 다시 미국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날 수도 있다, 또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샤인 정책이니 어쩌니 개성공단이니 금강산이니 하면서 북한에 이제 협상으로 매달리는 상황이 전개되자 북한은 다시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쐈던 겁니다. 자, 북한이 그러면 4월 달에 실패한 것과 이번에 성공한 것은 뭘까요? 4월 달에는 전략적으로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쏘고 실패한 것처럼 만들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서 협상 국면으로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괌 정도는 안심하고 타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쌓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이 북한의 고각 발사와 이 마하 10 정도 속도로 낙하하는 저런 어떤 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를 놓고 한미일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ICBM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무슨 소리냐, 그걸 옆으로 쏴서 봐라, 그럼 100% ICB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방위상은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가 2000km가 넘어서 신형 미사일이고 ICBM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직으로 쏴서 2000km로 넘어가면 45도 정상각도로 쏘았을 때는 5500km를 넘는 ICBM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ICBM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더해서 나중에 북한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강공으로 바뀌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북한의 협상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괌까지는 3,500km고 하와이까지는 7,500km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쏜다면 괌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고요. 괌은 미국의 태평양 전진 군사 기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미사일 비행 거리가 700km면 부산 앞바다에 떨어졌을 수 있는데 평안북도 구성과 이 부산 간에 630km라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한국이 요격을 그냥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쏘면 가능하겠지만은 이번과 같은 이런 KN-17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한국 전역에 떨어뜨릴 때 한국의 어떤 도시든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고 고도가 1500km쯤 가는 ICBM이 낙하할 때 속도는 제가 아까 마 10이라 했는데 전문가는 마 20을 넘어서고 2000km가 넘는 고도로 쌓아 올린 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 30이 될지 모르는데 사드로도 요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전문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북한의 미사일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날 경우 사드 체제로도 방어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샤인 정책 이래도 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